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강원도 강릉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모텔 황제가 여러분께 아주 꿀팁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당 물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강원도 강릉이죠. 물건 번호는 118424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1997년 9월 18일 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대지 면적 279평이고요. 연면적 832평입니다. 매가가 현재 42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당연히 직영중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있죠. 최대 용자, 현재 용자 모두 3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현재 소유자가 받아놓은 용자금, 대출금 35억을 그대로 채무 인수 받으시고요. 초기 투자자금 7억으로서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은 7천만 원인데요. 월 평균 매출이 7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실수 47개고요. 주차는 충분합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공시지가 한 평당 343만 8,016원에 해당되는 강원도 강릉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텔 황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꿀팁을 하나 드릴 건데, 강원도 강릉에 입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물건이 아주 특수상권이죠. 특수상권. 특수상권 중에 해당 모텔은요, 욕장상권입니다. 욕장상권. 우리가 이제 해수욕장 그러는데요. 현재 이 해수욕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또 거주민이나 원주민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해수욕장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욕장이라고 그럽니다. 욕장. 모텔 황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모텔 황제가 모텔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모텔 황제가 욕장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즌, 이제 성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수기, 이때 모텔 황제가 1년을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상권 중에 이런 욕장 상권도 모텔 황제가 직접 모텔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욕장 상권은 모텔 황제의 이제 손바닥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욕장 상권에서 모텔이나 모텔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욕장 상권을 보실 때 아주 특수한 상권이죠. 이 특수한 상권을 보실 때에는 일반 상권과 다르게 다른 각도의 시선으로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제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그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매출 가장 중요하죠. 매출. 항상 매출은 중요합니다. 역시나 욕장 상권도요, 매출 중요합니다. 매출. 매출인데요. 여기에서 매출은요, 일반 상권과 다르게 월 평균 매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월 평균 매출. 월 평균 매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1년을 보았을 때 1월 달부터 6월 달, 7, 8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이죠. 이렇게 보시면 해당 물건이 월 평균 매출이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7천만 원이에요. 일반 상권이라면 7천만 원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계절적 변동 없이 이렇게 꾸준히 매출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특수상권은 어떻습니까? 7, 8월 달에 매출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시즌 때에는 7천만 원보다는 하락하겠죠? 7천만 원보다는 하락해서 7, 8월 달에 정점을 찍고요. 정점을 찍고 다시 매출이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급격히 이렇게 하락합니다. 급격히. 12월 달에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는데요. 12월 달 같은 경우는 또 뭐 연말이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매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평균 매출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 매출. 이 평균 매출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편차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기 위해서는 평균 매출을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치 매출을 확인해야 되겠죠? 현재 시점이 2019년 5월 달이죠? 그러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년분 카드 매출과 그 다음에 소셜 매출 매출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매출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현금 매출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018년도 1기, 2기, 이게 개인이기 때문에 1기, 2기 부가가치세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년치 매출을 꼭 확인을 해야 우리가 특수상권은 월 평균 매출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이런 욕장상권은요. 극성수기가 있습니다. 극성수기. 아주 이제 그 욕장에서 운영하시는 분의 이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극성수기. 그 다음에 이제 성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수기. 이렇게 시즌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극성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이제 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때가 있죠. 7월 20일부터 8월 10일 매년 이때를 우리가 극성수기라고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수기는요, 욕장이죠. 해수욕장 개장하는 날부터 욕장 이제 폐장하는 날 있죠. 폐장하는 날까지를 우리가 성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수기는요, 1년 중에 극성수기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를 제외한 날, 이 날을 우리가 비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극성수기, 성수기, 비수기 이 시즌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때 매출 얼마, 이때 매출 얼마, 이때 매출 얼마. 그렇게 해서 연평균으로 우리가 매출을 합산을 해서요. 나누기 12 해서 월 평균 매출이 얼마. 이렇게 유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수상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때에도 객실, 숙박 단가. 숙박이 중요하죠. 숙박 단가. 성수기 때 숙박 단가 보시고요. 비수기 때 숙박 단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요. 극성수기, 성수기, 비수기 중에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이 높은 시기는 어느 시기입니까? 성수기나 극성수기보다는 비수기 때 매출이 낮기 때문에 이때가 오히려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을 확인할 때 비수기 매출 있지 않습니까? 비수기 기간 월 매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때 평일 매출 따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말, 금토죠. 주말 매출도 이렇게 따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일 매출과 주말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지역보다. 그래서 평일 매출과 주말 매출 구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비수기 기간 동안 평일에 숙박 단가, 그 다음에 주말 매출의 숙박 단가도 얼마씩 받고 있는지도 우리가 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비수기 때 또 보셔야 되겠죠. 매출 요인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매출이 오르는 건지, 뭐 관광 손님이 차지하는 비율, 극성수기나 성수기 때 관광 손님은 뭐 필요가 없겠죠. 거의 다 관광 손님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비수기 때
관광 손님. 그 다음에 뭐 출장 손님도 가끔 올 수 있습니다. 네, 출장 손님. 네. 그 다음에 일부 모텔 같은 경우는요, 비수기 때에는요, 장기를 유치해서, 장기방 손님을 유치해서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방을 유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기방을 받고 있다면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는지까지도 분석을 하셔서 비수기 매출을 우리가 유추해 내셔야 됩니다. 왜? 이 기간 동안은 가장 위험이 큰 기간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매출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객실수입니다. 객실수. 여기서 이제 객실수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객실 면적인데요. 네. 객실수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객실수가 많으면 객실 면적은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객실수가 적다면 객실 면적은 당연히 넓겠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욕장은 말이죠. 욕장은 객실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객실 수가 중요합니다. 객실 수가 중요해요. 왜? 이 극성수기나 성수기 때는 객실 단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객실 단가가 높을 때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매출을 많이 올리려면 객실 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욕장 상권에 가보시면 객실 평수가 이렇게 넓은 데가 없습니다. 거의. 객실 평수가 좁아요. 그래서 욕장 상권에 처음 임장을 가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일반 상권의 객실을 보시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객실이 너무 이렇게 좁지 않느냐. 손님들이 답답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손님이 잘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욕장 상권은 객실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실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객실 면적은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다. 객실 수가 더 중요하다. 참고로요, 객실 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가 이제 역세권 상권이에요. 역세권 상권에서 객실 수가 만약에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47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평일날 숙박만 기준으로 했을 때 평일날 객실 37개가 다 찰까요? 만실이 됩니까? 요즘 같은 데는 거의 안 차죠. 많이 차야 한 25개에서 30개 이렇게 숙박 손님이 오실 거고요. 주말은 뭐 무조건 만실이죠. 네, 47개 만실에 더블이 몇 개가 나오느냐, 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특수 욕장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욕장 상권. 비수기만 살펴보겠습니다. 극성수기나 성수기는 뭐 기본 빵이니까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평일날 어떻습니까? 평일날 객실 수가 20개씩, 25개씩, 30개씩 올 수 있겠나요? 절대 그렇게 안 오죠. 예. 그리고 주말 어떻습니까? 주말이 중요한 거죠. 주말. 비성수기 때 금토일날 이때 객실이 과연 숙박이 몇 개가 오느냐, 이게 바로 포인트죠. 이게. 그래서 역세권은 평일날보다 단가도 주말에 10,000원 더 받고요. 욕장 상권도 비수기 때는 평일보다 주말을 더 10,000원씩 더 받습니다. 10,000원씩 받는데 극성수기나 성수기 때는 10,000원씩이 아니라 보통 성수기 때는 50,000원 이상, 극성수기 때는 100,000원 이상 일반 단가에 플러스 이렇게 더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객실 수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객실 수가 몇 개가 되는지는 특수 상권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네, 우리가 이렇게 꼭 평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인데요. 용도 지역은 대부분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이죠. 욕장 상권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은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은 모텔이 분산된 그런 지역이죠. 밀집 지역이 아니죠. 상업 지역이 아니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특수한 상권의 계획관리 지역이면은 모텔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된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인데요. 주차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당 모텔의 성수기나 극성수기 때 주차장이 좁은 모텔과 주차장이 넓은 모텔과는 분명히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아주 뭐 발 디딜 틈도 없이 차량이 계속 밀려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파킹할 데가 없어요. 해당 모텔이 대지 면적이 넓어서 주차장 확보가 한 30대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모텔을 단가가 높아도 주차장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죠. 네, 공용주차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임장을 가시면 꼭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으로서 모든 차를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도 꼭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욕장까지, 바닷가까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바닷가까지. 해수욕장이니까는요, 뭘 옵니까? 바닷가 보려고 하는 거죠? 바닷가까지 걸어서 몇 분이 걸리는지, 이게 바로 포인트죠. 몇 분이 걸리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바닷가 상권, 욕장 상권에 가시면은요, 임장을 보시면서 꼭 거기에서 바닷가까지 한번 걸어 가보셔야 됩니다. 백사장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바로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바닷가에서 먼 모텔은 손님들이 비선호하겠죠? 바닷가에서 가까운데 시설이 조금 노화가 됐더라도 비교 우위를 차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바닷가와 가까운 모텔은 여러분 손님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모텔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해당 모텔입니다. 네, A 모텔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바닷가에서 걸어가 봐주셔야 되겠죠? 네, 이쪽으로 가면은 공용주차장입니다. 공용주차장을요, 공용주차장을 바닷가 쪽으로 공용주차장을 만들까요? 바닷가에서 가장 먼 쪽으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겠죠? 그렇죠?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가까운 모텔은 공용주차장에서 멀고요. 공용주차장에 가까운 모텔은 바닷가에서 멉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임장을 가보셔서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텔 황제 같으면은요, 여기가 가까운 모텔을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가까운 모텔이면은 손님이 파킹을 합니다. 그러면 공용주차장에 차를 다시 빼놔야 되겠죠. 그래서 손님을 또 다시 받고 또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공용주차장에 가까운 모텔은요, 공용주차장에 가깝기 때문에 이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바닷가에 가까운 모텔은 바닷가에 가까운 모텔로서 이점이 있는데요. 둘 중에 어느 이점이 더 크느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바닷가에서 가까운 모텔이 이점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상권, 욕장 상권에서는요,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객실수,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걸어서 몇 분이 소요되는지까지 아주 촘촘하게 살펴보셔야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리스크를 줄여야만이 여러분이 안정된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해당 모텔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해당 모텔은 여러분, 강원도 강릉은요, 비시즌, 비수기죠? 비수기 때에도 수요층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께서는요, 2017년에 18억을 투자하셔서요,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한 물건입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비시즌, 비수기 때에도 이렇게 비수기 있지 않습니까? 비수기 때에도 평일 매출도 잘 나오고요.
주말 매출은 더 잘 나오겠고 단가도 비교 우위 시설이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상권이라도 시설이 좋기 때문에 단가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해당 모텔은요, 여러분, 강원도 강릉 하면은 동해안에서는 가장 유명한 상권이고요. 수요층이 가장 많이 확보된 상권입니다. 가장 많이 확보된 상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일반적인 욕장 상권보다는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설이. 그래야 비수기 때 평일 매출, 그 다음에 주말 매출을 더 많은 단가를 받고 고객을 유치해서 월 평균을 높여서 평균 수익률을 그만큼 본인이 높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건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임장을 가보시면 모텔 황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하시고요. 이렇게 개별 분석을 했을 때 모텔 황제가 1년치 매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욕장에서 이렇게 특수한 상권에서 호텔이나 모텔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모텔 황제는 욕장에서 모텔을 이렇게 운영해 보고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께 충분히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텔 황제 개인적으로 연락처 나가고 있죠? 여기 맨 위에 연락처 나가고 있죠? 숙박업소 창업 전문 모텔 황제 010-5766-5766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모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모텔 황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자 지급액과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이자는 현재 35억의 융자를 받고 있고 채무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자 지급액은 35억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자 지급액 35억에 대한 이자율은요 4.7%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우리가 이자를 1억 6,400만원 이렇게 부담이 되시고요. 한 달에 이자가 1,370만원 이렇게 비용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현재 소유자와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단 매가가 42억이 실제로 매매 가격으로 이어졌을 때 이자는 1,370만원, 기대 수익률은요, 초기 투자 자본 7억 투자하시죠? 7천만원 중에 매달 2,500만원의 순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12개월로 곱해주시고 100분율로 환산하시면 42.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7천만원 중에 월 순수익이 2,500만원씩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뭐냐면요. 감가 요인 중에 인테리어 감가상각비가 적게 소요된 거죠. 왜냐하면 2년 전에 18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향후에 리모델링 소요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요. 이 또한 강원도 강릉이기 때문에요. 이 직원을 구하기가 현지인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인근의 원주민을 고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극성수기나 성수기 때 조금 인건비를 저렴하게 원주민을 고용해서 고용할 수 있겠고요.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겠고요. 또 이제 비수기 때에는 그만큼 직원이 많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적은 인건비를 소요함으로써 그만큼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42.8%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네, 욕장 상권에 입지하고 있는 강원도 강릉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